지금부터는요, 광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광고는, 저희 교재에서 보시면 16%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인다 그래요. 보통 지문 2개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2개에서 3개 정도의 지문을 차지하는데, 광고는 독해 때문에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파5의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좀 평소에 꼼꼼히 봐버릇 하시면요. 파5의 어휘 문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하셔야, 꼭 우리가 광고를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파4 때문이기도 하죠. 파4에 이제 라디오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 형태는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여러 파트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일단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반적인 광고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에 절대 광고라는 물건부터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자, 어떻게 시작을 하죠?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프세요? 문제 제기를 하죠. 허리가 아프시면 침대를 바꾸세요. 해결책이 나오죠. 근데 이 해결책이 뭐가 되는 거죠? 해결책이 우리 제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제품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누가 이 광고를 봐야 되는 거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고를 봐야 하는 대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걸 계속 보려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지 이 광고를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기본 정보가 잠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품의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언제 어디로 오시면 깎아드릴게요. 이번 달에 사시면 깎아드릴게요. 이런 할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구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광고를 쓰는 기본 포맷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썼는데 물어보는 질문은? 자, 우리 퀘스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what is this advertisement being aimed a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한 광고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상중하? 상이죠. 그렇죠? What kind of company is this? 무슨 종류의 회사입니까? 여기에서 있겠네요. 답이.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is not one of the features? 이게 뭡니까?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은. 이쪽에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인이라든지 discount, offer, benefit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여기. 그러니까 퀘스천도요. 이 양식에 맞춰서 출제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또 풀어드릴 텐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 좀 시작해볼까요? 자, 독해를 들어갈 때 우리는요. 독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내내 독해하는 법만 배우셨어요. 그래서 스피킹보다는 리딩이 훨씬 더 강하시잖아요. 독해에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나도 독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시간 관리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유형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우리 독해 문제 풀 때 사전 필요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독해는 누구나 시간을 좀 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분하게 스타일부터 정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광고 문제는 이런 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요. 광고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처음에 2줄 정도를 읽고 어떻게 한다? 2줄 정도를 읽고 문제를 바로 분석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샘플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seasonal help wanted 돼서 구인 광고가 되겠네요. 샘플 문제 첫 번째는 구인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 문제 두 번째가 일반적인 광고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2줄 정도 읽고 이게 무슨 종류의 광고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먼저 읽는다. 그래서 문제가 153번, 154번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자, what is the customer this advertisement aimed at? 이렇게 물어보면 대상을 물어봤다. 그럼 답이 앞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할인을 물어봤다. 답이 끝쪽에 나온다.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읽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읽을 때 끊어가면서 처음 3줄 읽고 153번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끝에 2줄 읽고 그 다음에 154번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읽어야지 처음부터까지 계속 하염없이 읽기만 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광고를 푸는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제로 갖고 계시는 건 기본형 광고가 아니라 구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본형 광고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만나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저랑 구인 광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광고라는 건 어떻게 쓰게 돼 있죠? 자, 구인 광고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죠. 구인 광고는요, 일단 맨 먼저 앞에 뭐가 나오냐면, wanted? 아니, 이게 무슨 현상수배범도 아니고, wanted? 자, 이런 단어들 나오면, 근데 다 구인 광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구인 광고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앞쪽에서, 즉, 상반부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어떤 직위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직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이제 직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what position is being advertised?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position is being advertised? 어느 포지션이 지금 광고가 나와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중하 상에서 답을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이나 부서, 어느 부서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게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고 해서 회사에 대한 기본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명 여기까지요. 그리고 나면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여러분들이 패러그래프를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업무라고 얘기한다면, job duty가 되거나, 자, job duty 말고도 어떤 단어들이 문제에 등장하게 되냐면, 업무라는 단어를 쓸 때, job duty 외에도 job responsibility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job responsibility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업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업무가 한 덩어리가 나오고요. 무슨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덩어리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지원 자격 요건이 나와야죠. 그래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다라고 해서 지원 자격 요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job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 약간씩 paraphrasing이 되니까 문제에서 쓰게 되는 단어도 알아놓도록 하세요. job requirement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쓴다라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이게 또 한 묶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대우 조건이요. 돈 얼마 줄게. 이게 나오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순서로 나오게 돼 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그 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어떤 덩어리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지원 절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 언제까지 넣으시고요. 데드라인이요. 그 다음에 뭐 인터뷰 일정은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연락 방법이나 연락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구인 광고에서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구문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인 광고를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토익은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토익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업무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동시에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요, 이래요. 이 박스 16개를 설마 다 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읽으면서 시간이 없다 그러죠.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문서의 양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면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번역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번역사한테 월급 주지, 여러분들 뽑아서 사원으로 월급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번역사로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같이 배워주시면서 가셔야 토익이라는 공부를 진정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런 공부의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찍기라고 하는 강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찍기도 그렇고 뭐 기출문제를 많이 외우시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떻게 점수만 나오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왕 나오는 점수면 차라리 좀 더 이 문제 출제 의도를 배우시면서 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두 가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진짜 회사에 취업하셨을 때 업무 서류도 직접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레터 쓰는 법도 배우셨고요. 광고 쓰는 법도 배워보셨고요. 구인 광고 쓰는 법도 배워보셨어요. 근데 일단 그러면 이건 나중 얘기죠. 취업을 하고 나서 얘기니까 일단 문제 푸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asonal help wanted 이렇게 나왔죠? 계절 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mmer job, winter job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턴십 같은 거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연수를 가시는 것보다는 인턴,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시즈널 잡의 수요가 디맨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신 지 2년 이내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의 자격 요건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인턴 같은 거 가보시는 것도 영어 실력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를 키우는 방법이나 취업하실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자, 그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잡이나 윈터 잡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Goodman Department Store가 is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For temporary help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인 광고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자, 문제 읽으시라고 했죠?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What is suggested in the advertisement? 자, 무엇이 suggested가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what is suggested? suggest란 단어가 무조건 제안하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갑자기 난데없이 제가 파5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는데, 자,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보고서가, 이게 이제 파5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2003년도였는지 2004년도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보고서가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대절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절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there 하고 나서요. 자, 밑줄이 딱 들어와요. B예요. would be예요. 이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an increase, 증가가 있을 것이다. 뭐 in sales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in sales에.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잡아주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그 보고서가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sales에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안하다라는 뜻이면 대절 안에 어떻게 됐겠죠? should가 들어갔다 빠져서 동사 원형이 됐겠죠? 하지만 이 문장이 자 보고서가 정말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예측하다라든지 암시하다, 설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안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should가 들어갔다 빠져서 동사 원형이 된다? 이런 룰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제를 그대로 살려주셔서 would be an increase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should가 들어갔다 빠져서 동사 원형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이게 단어 뜻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안하다 그러면 should가 들어갔다 빠지는 게 맞지만 자, 오늘은 예측하다, 암시하다, 설명하다, 보여주다의 뜻이었다. 이게 오늘 독해 문제가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 독해에 나오는 what is suggested는 물론 제안되다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된 사실인 것은 위에서 암시되거나 보여지는 사실인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난데없이 파5 문제를 하나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suggested. 자, 뭐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What is mentioned? What is suggested? 무엇이 위에 언급된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의 특징은요. ABCD를 미리 먼저 읽어놓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full position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student not. 학생은 안 된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sales experience 밑줄 쳐주시고요. hours가 flexible하다. 밑줄 쳐주시고요. 정리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업무라고 적어주세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58번 not question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not question은 수거법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네핏이니까 자 대우 조건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우 조건, 돈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아래쪽에서 수거법을 쓰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159번 문제 볼까요? 자, set up an interview.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set up an interview. 인터뷰 일정을 잡는다. 상중하 아래쪽이 되겠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예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터뷰 얘기가 나오는 건 마지막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예 끝에서부터 읽어보시면요. The deadline is Friday. 이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언제다라는 얘기가 지원 서류 데드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는요, 언제 컨덕트 될 것입니까? 18일에 열릴 것입니다. 실시되다 이런 뜻이죠, 컨덕트는. 그러면 18일 날 열리는데 내가 물어본 게 실시되는 날짜예요? 아니면 일정을 잡는 것을 셋업. 일정을 잡는 것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 위로 올라가 볼까요? 하나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to set up set up a time for an interview 하기 위해서 전화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었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자, 셋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시되는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는 전화를 하셔서 인터뷰를 셋업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15일까지는 전화를 하셔서 인터뷰를 셋업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반부에 답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단부에. 끝에서 3줄 정도를 놓고 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해에도 뭐가 있어요? 독해에도 5초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 같은 거를 평소에 잘 익혀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157번과 158번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읽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partment store가요. Temporary help. 밑줄 쳐주세요. 거기 A라고 적어주세요. 157에 A.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If you enjoy working 한다면 at least some experience가 있어야 돼요. Retail sales에서. 자, 여기에다 뭐라고 적어주시면요. 157번에 C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you want to join our team. 요건 됐고요. 더 내려가셔서요. Applicants는요. must be available work during all of shift. 자, 아래에 있는 리스트에 항상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거는 flexible은 아니네요. 거기에다가 D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students are encouraged to app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B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대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A, B, C들을 각각 대조했을 때 학생들이 are encouraged 된다고 그랬지 not apply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독해는요. 독해는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100% 최대한 이용하시면서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옆에 딱 갖다 놓고 대조를 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조와 비교를 했을 때 자, 내용이 맞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죠? 리테일 세일즈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not question이었고 돈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보면요. 돈 얘기가 없네요. 근무 시간 얘기만 나오고 있죠. 세 번째 패러그래프 들어가겠습니다. We offer 밑줄 쳐주세요. 제가 아까 offer, benefit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있다고 그랬는데 돈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competitive wages C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onus라고 해서 B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chance for permanent employees 그러니까 이게 정식 사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A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신 게 무엇이죠? 못 찾은 거. 제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지우시면서 수거법을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 찾은 것 그렇죠. D를 못 찾으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이게 좀 끊어서 퀘스천을 100% 이용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광고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